네,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늘 전격 취소됐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장이 커지면서인데요. 윤리위는 녹취록까지 기존 징계 사유에 병합하겠다고 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에 이어서 태 최고위원까지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는데요. 관련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최고위원 리스크가 거의 제가 지도부 블랙홀에 빠진 듯하다. 오늘 또 최고위도 안 열리는 것처럼 최고위원 불러서 모든 또 여론의 방향이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마치 블랙홀 같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리스크, 그 중심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전격 취소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바로 이 녹취록 공개 때문입니다. 태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당신이 최고위원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가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치부터 그러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네, 김기현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으로 이 당 윤리위에서 이미 논의 중인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이번 녹취 논란도 포함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윤리위도 이걸 받아들여서요. 어제 오후에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병합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보도된 건 지난 1일이었죠. 다음 날인 2일에 김 대표는 과장된 발언이었다라는 이 태 최고위원의 해명을 좀 들어주는 모양새였는데요. 어제는 과장한 표현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책임을 묻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아니 퇴임을 어떻게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왜 질문하세요? 아니 자기가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 그러잖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네, 기자들은 김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들어봤더니 김 대표의 말은 일관되게 대통령실은 공천 언급을 안 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과는 손절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록 속 태 최고위원의 말을 정면 반박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해명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이 개입한 게 뭐 있습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이 무슨 개입을 했어요?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방금 들으신 발언 지난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예전에도 이번에도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에 가장 반발한 사람은 지난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면서 특정 후보를 겨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석이었는데요. 똑같은 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녹취록 파문, 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의 말을 못 믿겠다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여당에 대한 공천의 개입, 암묵적으로 다들 예상하는 바라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녹취록 내용이. 그날이 그 전당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비서한테 인사를 하러 대통령실에 찾아간다 자기 말로.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정무수석하고 또 당의 최고위원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년 총선의 공천은 어떻게 할 테니까 보장할 테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리가 이실직고 할 리가 없겠죠. 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말할 처지가 아닐 거다 이렇게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부산 언론에서는 지금도 이진복 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총선 시즌에 정무수석을 할 그 확실한 그런 사람이 확실해야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정무수석 2년 하기 힘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데 윤리위만 소집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이 수석이냐 아니면 그 윗선이냐 아니면 뭐 퇴최고냐 아마도 지금은 이 2번 태영호 최고위원이 허언을 했을 경우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징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국회의원과 용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녹음기를 켜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리위는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쪽이 최근에 수없이 근육 자랑과 실력 행사를 해대는 상황 속에서 태영호 의원이 과장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계를 한다면 그 자체로 또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크게 반발할 걸 예측 못하는가요? 네, 태 최고위원이 앞으로 더 반발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태 최고위원은요 이 공천 개입 녹취뿐 아니라 쪼개긴 후원 의혹까지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제주 4.3 발언 때부터 정치적인 공세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인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 후원금을 갈취하고 보좌진 중 구 누가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까지 불법 녹음하여 불법 유출시켜 정치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꺾이더라도 굽히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요. 태 최고위원은 이 기자회견 직후에 쏟아지는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녹취록 속 발언은 그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꾸며졌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는데요. 구체적인 해명도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도 없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동료 최고위원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에 관한 얘기들로 상황들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을 불법 녹음 유출한 사람을 수사를 통해서 끝까지 색출하겠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이 전 현직 보좌관을 지목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누가 왜 녹음을 했는지, 만약 보좌관이 아니고 이 제3자라면 도청을 한 건 아닌지, 도청이라면 악의적인 도청이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겠죠. 민주당에서는 불법 녹음과 유출보다는 그 내용, 즉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 그 자체로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는 왜 강하고 태영호 녹음은 왜 그렇게 약하는가? 그래서 나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네, 과거 사례도 회자가 되고 있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년 실형을 받았다는 건데요. 당시 수사한 검찰은 4년을 구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시절에 이 검찰이 4년을 구형하고 2년은 실형을 징역형을 받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태 최고위원은 부인을 했지만요. 쪼개기 후원 의혹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이죠. 서울시 의원, 강남구 의원들이 본인은 300만 원을 후원하고 가족들도 수십만 원씩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무감사위에서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상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쪼개기 후원을 지방의원들한테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입니다. 정말 뇌물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빌미로 후원금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요.
네, 오늘은 이 후원자의 손녀와 이 지역구 사업가들의 자녀들이 의원실의 청년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단체 대화방에 이 청년 보좌관을 4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땡땡 회장 딸은 꼭 넣어줍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종의 대학생 인턴인 셈인데 채용 후에 후원금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 인턴을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급여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뭐 대가를 받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후원금을 비롯한 다른 대가를 받은 대신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청년 보좌관으로 일종의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에는 태 의원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청년 보좌관들이 도움을 줬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후원 여부가 기준이 된다면 여론은 이런 불공정에 대해선 관대하지가 않죠.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달에 꼴랑 220 주지만 내 남편은 이 방송국에 2억 2천은 쓴단 소리야. 네, 국민의힘이 태 최고위원의 징계를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 지지율에도 연동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친윤계를 자처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만약에 손방망이가 되면은 저는 지지율에 대통령 지지율에 오히려 더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부정적으로 봐요. 미칠 수가 이것도 있다. 뭔가 또 대통령과 관계된 거 아니야? 또 윤핵관과 관계된 거 아니야? 왜 태영호는 언터처블일까?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에 가려져 있지만요. 징계 대상이 된 사람 또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지지자들은 징계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당내 분파주의자들이 최고위원들을 징계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 징계 정당성이 없고 최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싸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야당 및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당은 내부 총질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자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예, 결국 이 국민의힘의 상황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 최고위원 리스크에 김 대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정책적인 행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윤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른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대리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당대표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다 총질해버리고 최고위원도 당직도 원내대표도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저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 할 거다. 지금 출장소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중징계론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당원거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었죠. 이번 징계 수위를 좀 봐야겠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립무원 태영호 중징계론 확산, 국민의힘 최고위 취소,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해라.